안녕하세요. 찐프로 안준영 변호사입니다. 저도 이제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소송도 하고 집행도 하고 하는 입장에서 공감이 돼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애기 아버지나 애기 어머니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를 했었어야만 하나, 그런 게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다만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양육비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일단 양육비 지급 소송을 하셔가지고 판결문을 받으셔야 되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양육비 판결문이 나와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엄마나 아빠들이 많아요. 완벽한 통계는 없지만 제가 좀 찾아보니까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을 끝까지 안 하고 있죠. 개인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아이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수적인 거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죠. 형량은 사실은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 못 받아가지고 이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뭐 징역을 보내지는 않겠죠. 다만 이제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데, 문제는 양육비 뭐 한 달에 80만 원 뭐 이런 거 지급받겠다고 신상 정보 공개했다가 벌금이 몇백만 원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제일 현실적인 방법은 법원에다가 양육비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법원이 애기 엄마나 애기 아빠한테 빨리 양육비를 지급해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 이러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2개월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장기적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나오게 되고요. 과태료가 나왔는데도 양육비를 안 준다? 그럼 감치라 그래서 인신을 구속하는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양육비 때문에 사람을 가둬놓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남편이 공무원이라거나 뭐 대기업 혹은 좀 중견기업에 다니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제도인데, 쉽게 얘기하면 월급에서 미리 땡겨 받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 사장님이나 회사한테 직접 양육비를 제가 받아버리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인 이유가, 많은 아기 어머니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 회사에 그 사실이 알려지는 걸 되게 겁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 없던 양육비가 생겨서 바로바로 지급이 되는 경우들을 꽤 많이 봤어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경우예요. 실제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아니면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한부모 가정들도 많잖아요. 그럼 실제로 자기 먹고 살 돈도 없어서 양육비를 못 주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고, 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 뭐 선진국이나 미국의 일부 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체된 양육비를 국가에서 먼저 지급을 해주고 그 나중에 아버지한테 구상한다거나 하는 제도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입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그런 제도가 많이 없나요? 예, 한국에서는 뭐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아동 지원 같은 이렇게 복지부의 혜택을 이용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형편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애기 엄마가 양육비를 못 받았다 그러면,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근처에 변호사 사무실 가시면 돼요. 그럼 저 같은 이제 변호사들이 돈 받고 이제 도와주겠죠. 근데 다만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당장 아이 양육할 비용도 없는데 변호사 비용이랑 소송 비용 부담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 경우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 깊은 곳인데요. 여의도에 본부가 있고 각 지방마다 다 지부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검색을 하셔서 찾아가시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일정 기준에 좀 모자라시는 분들은 국가에서 소송 구조도 받을 수 있으니까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배드파파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시기 전에 가까운 가정법률상담소에 가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가정법률상담소의 백인 변호사단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상담소를 통해서 저를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너무 행운이네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구상권 이런 것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걸 없어요. 전혀 없고요. 전혀 입법에 생각도 없는 건가요? 예. 뭐 입법 논의가 물밑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입법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없고요. 해외 사례를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아이 아빠나 아이 엄마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 처벌을 하는 국가들도 있고 그런 주들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제 개인정보, 소송 정보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못 해드리는데 실제로 모 기업의 아드님이셨어요. 자기 앞으로는 부동산도 없고 예금도 없고 월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 앞으로 된 재산은.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엄카, 아카 있죠? 아버지 카드를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애기 아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트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는데 아이의 양육비를 줄 돈은 없다라고 이렇게 우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소송하면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아이 아빠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자인데도 못 받나요?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에서는 미지급 양육비를 조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 받는 경우들이 꽤 많죠.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이렇게 양육비를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에 나라가 대신해서 양육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지급 의무자한테 구상을 청구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고의적으로 이렇게 돈이 있으면서도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양육비를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빠가 지급을 해야 되나요? 예, 통상 이제 미성년 자녀 이혼하는 시점부터 이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을 하고요. 우리나라 법원은 만 18세, 그러니까 20살까지는 양육비를 인정을 하고 있고, 가정법원에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24살까지 대학 등록금 상당의 양육비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아이가 이제 이혼하는 순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무조건 받을 수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법원에 이제 별도의 청구를 해서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자만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 돈이 또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법적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돈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 최소한의 부모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이혼한 배우자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타고 답답하고 막막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배드파파나 배드마마를 고발하는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주변을 조금만 더 둘러보시면 얼마든지 법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관이나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배드파파를 고발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주변에 좀 내가 어떠한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행동하셔야 나중에 본인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엄마나 아빠가 굉장히 좀 분노 때문에. 예, 분노가 생길 수 있지만 결국은 아이가 20살이 넘어가면 이 아이는 결국 엄마를 찾아가고 또 자기 아빠를 찾아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신상을 한 번에 공개해 버리기보다는 그 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다 하신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런 신상 공개를 고려를 해보셨으면 합니다.